안녕하세요. 프로 탈출러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단서가 있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짜잔. 여기 있네. 보니까요. 자, 오늘의 단서는 태양계네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두뇌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그럼 출발! 태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짜잔. 이 방에는 모니터가 있네요. 뭔가 방탈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응? 이거? 이거 뭐야? 아니, 왜 갑자기 지지직거리지? 콘센트가 빠졌나? 근데 왜 앞부분만 봤는데 이렇게 오싹오싹한 거지? 영상에서 본 천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찾아보세요. 영상 속 천체라면 아까 그 빨갛고 커다란 걸 얘기하는 건가? 근데 그게 필요한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정말. 힌트다. 자, 친구들, 이 장면이 뭔지 궁금한 거죠? 이렇게 거대한 불덩어리처럼 생긴 이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지난 2013년에 이 태양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 때문에 지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가 걱정한 대로의 엄청난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은 이 태양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태양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걸까요? 태양이 어떻길래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 지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자, 거기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구를 태양 옆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짜잔! 자, 이렇게 태양 옆에 지구를 두니까 어때요? 지구가 작은 점처럼 보이죠? 자, 그 이유는 지구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태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자, 이제 지구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짠! 이렇게 절반은 밝고 절반은 어두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과 마주하고 있는 이쪽 절반은 낮을 의미하고요. 반대쪽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태양이 지구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대체 태양 때문에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바깥에 나갈 때 낮에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태양 빛 때문에 밝아진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게 낮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밝은 낮에는 야외에서 이렇게 놀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친구처럼 일광욕을 즐기기도 해요. 여러분, 일광욕이라는 것은 태양빛을 이렇게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여름에 이렇게 해변 같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일광욕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잔디밭에 햇볕이 아주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을 때 일광욕을 하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굉장히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 한번 볼게요. 지금 태양빛으로 빨래를 말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빨래를 말릴 때요, 실내에서 말리거나 또는 그늘에서 말리는 것보다 태양빛을 내리쬐게 되면 훨씬 더 뽀송뽀송하게 잘 마르고요. 또 살균 효과까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좋은 날에는 이불 같은 거 빨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장마철에 과일 먹어봤어요? 장마철에 과일 먹어보면 맛이 어때요?
굉장히 뭔가 밍밍하면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경우를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반면에요, 아주 햇살이 좋고 계속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 지속되면요, 과일 맛이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요, 과일을 수확하기 전에 햇볕을 충분하게 받으면 그 단맛을 내는 물질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날씨, 그중에서도 햇볕이 얼마나 잘 드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여기는 염전이에요. 염전, 소금밭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닷물을요, 넓은 이런 그 염전에다가 잘 받아 놓고요. 그리고 태양빛을 여기에서 계속해서 쬐게 되면 여기에 있던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고 이렇게 소금이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아저씨께서 소금을 막 이렇게 삽으로 모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모아서 깨끗하게 정제를 한 후에 포장을 하면 우리가 상점에서 살 수 있는 바로 그 소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을 만드는 데에도 태양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요, 태양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예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판은요, 태양 전지예요. 그래서 태양빛이 여기에 내리쬐면요, 이 전지에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주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걸 태양광 발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 말고 열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태양열 발전이라는 것도 있대요. 아,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태양열을 모아서요, 물을 끓여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태양열 조리기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떤 친구 하는 거 보니까 그걸로 라면도 끓이고 떡볶이도 만들고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 또는 지구에 사는 생물들에게 태양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는요, 이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져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극한의 환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식물은 태양빛으로 무엇을 한다? 네, 광합성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보통 보는 초록색 식물들은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 태양빛을 받아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 식물을 먹고 사는 일부 동물들 또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들은 결국 이런 광합성이라든지 태양 에너지로 만들어진 그런 양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태양이 없어진다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양분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겠죠? 자, 그리고 8번째입니다. 물이 순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물이 순환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우선 이 지구의 강이나 호수나 또는 바다에는 물이 많이 있잖아요. 이 물에 이렇게 태양이 비추게 되면요, 밑에 있던 여기에서 물이 증발되어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일부는 또 구름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구름은 바람을 타고 멀리 육지까지 이동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육지에 사는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도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강이나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바로 물의 순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이런 물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생물도 살 수 없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총 8가지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생물과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짜잔! 밝은 낮에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왜? 태양빛이 밝게 비추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빨래를 말릴 때도 태양빛이 활용되고요. 그리고 일광욕을 즐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 때도 쓰였고요.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물의 순환이라고요. 모두 알겠나요? 자, 그런 미션의 정답 눈치챘나요? 이 천체는 바로 태양이었는데요. 태양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8가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우선 태양빛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빨래를 말리거나 또는 과일을 재배하거나 소금을 만들거나 또 전기를 만들 때도 태양이 쓰였었죠. 이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거나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또는 물을 순환시킬 때도 태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었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태양계의 구성원. 자, 여기에도 모니터가 있네. 이건 뭐지? 동글동글한 게, 저건 지구 아니야? 태양계 행성 중 표면이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을 고르세요. 태양계 행성? 표면이 기체? 아, 뭐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시간은 자꾸 가는데. 어떡하지? 여기도 영상이? 우주에는 별, 행성, 위성, 소행성 등 수많은 천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태양이 미치는 공간과 그 공간에 있는 구성원을 통틀어 태양계라고 하는데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 또는 항성이라고 하고, 지구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행성 중에서 태양의 주위를 돌며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는 8개의 행성을 태양계 행성이라고 하는데요. 태양계 행성으로는 태양에서 거리가 가까이 있는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행성은 수성... 어떻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다시 안 나오나? 다행이다. 자, 이제 지구에서 눈을 돌려 먼 우주로 한번 나가볼게요. 우리 지구는 태양계라는 곳에 속해 있는데요. 태양계란 태양과 태양의 영향을 받는 모든 천체, 그리고 그 공간까지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천체라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를 다 일컫는 말이랍니다. 자, 이게 바로 태양계의 모습을 하나의 장면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짜잔! 이 태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천체고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엄청나서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의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태양계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은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변에 가스나 먼지가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해성이 태양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런 가스나 먼지들이 머리카락이 휘날리듯이 이렇게 뒤로 긴 꼬리를 만들면서 멋진 모양을 만든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관찰하고 옛날에는 혜성이 나타났어. 뭔가 불길한 징조인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행성을 한번 볼게요. 이 소행성이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도는 아주 상대적으로 작은 암석 덩어리들을 일컫는데요. 그 개수만 해도 수십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소행성대라고 하는 곳에 존재한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지구도 한번 볼까요? 이 지구라든지 여기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천체들을 우리는 행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행성들 주변을 또다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은 위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구의 위성은 달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태양이 있고 이 태양의 주변을 도는 행성, 그리고 이 행성의 주변을 또다시 돌고 있는 작은 위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태양계 속에서 각양각색의 멋진 매력을 지닌 여러 가지 행성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수성이에요. 이 수성의 색깔은 보다시피 어두운 회색이고요. 그리고 표면은 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암석, 돌멩이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수성에는 고리도 없고 위성도 없고 대기도 없어요. 오직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의 구덩이들인데요. 이 구덩이들은 어떤 운석들이 충돌해서 만들어졌거나 혹은 화산 활동의 결과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행성, 금성을 살펴볼게요. 이 금성은요, 색깔은 이름처럼 금색이고요. 표면도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성과 비슷하죠. 고리도 없고 위성도 없는데요. 이 금성은 특징이 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기 중에 아주 두꺼운 구름이 형성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온도를 지니고 있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정리를 해놨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행성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있는 행성인데요. 자, 색깔을 보면 푸른색과 흰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인류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던 어떤 우주 비행사는 지구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이 바다 때문인데요. 여기에 있는 흰색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나 아니면 극지방의 얼음 같은 것들도 함께 보이는 것이라고 하네요. 물론 육지나 여러 가지 것들도 자세히 보면 보이겠죠? 자, 지구는요, 고리는 없지만 위성은 있어요. 아까 위성 이름 뭐라 그랬죠? 네, 바로 달이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제2의 지구로 굉장히 유명한 화성입니다. 이 화성은요, 워낙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서 많은 영화나 책의 주인공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자, 화성의 색깔은요, 붉은색이에요. 왜냐하면 표면에 어떤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철이 녹이 슬면 붉어지잖아요. 그래서 화성의 색깔도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고리는 없지만 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 남쪽 끝과 북쪽 끝에 극관이라고 하얀색 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겨울에는 넓어지고 여름에는 좁아지고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리고 화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물이 흘렀던 흔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성 여행 한번 가보고 싶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목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성은요, 젓갈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아주 매력적인데요. 태양계에 있는 많은 행성들 중에 가장 큰 행성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점은 표면이 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가스 행성입니다. 고리도 굉장히 희미하지만 존재하고 있고요. 위성을 무려 60여 개나 가지고 있는 굉장한 행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 보이나요? 자, 이렇게 붉은색 점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이름이 바로 대적반입니다. 또는 대적점이라고도 불러요. 굉장히 거대한 붉은 점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크기가요, 대적반의 크기만 해도 지구의 5배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크죠? 근데 사실 이 대적반은 굉장히 거대한 구름의 소용돌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행성 보겠습니다. 우리 이 토성은요, 우주 그림 그릴 때 빼놓지 않고 그리는 그림이죠. 자, 색깔은 연노란색이고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커다란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작은 알갱이부터 거대한 얼음 덩어리까지가 무수히 많이 이 고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참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자, 표면은 기체로 되어 있다고 했고 고리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위성도 지니고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닌 행성이었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천왕성, 하늘의 왕, 하늘의 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행성인데요. 색깔은 청록색이에요. 그 이유는 이 천왕성의 대기가 붉은 빛을 다 흡수해서 우리 눈에는 그 부분이 빠지고 청록색이 보이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천왕성의 표면도 기체로 되어 있고요. 고리가 있는데 이 천왕성은 되게 신기한 점이 고리가 세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되게 아까 토성의 고리랑은 다른 모양이죠? 그리고 위성도 가지고 있대요. 자, 이제 마지막 행성입니다. 바로 해왕성인데요. 바다의 왕, 바다의 신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죠.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청색을 지니고 있는 행성인데요. 이 해왕성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천왕성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표면도 기체로 되어 있고 고리도 있고 그리고 위성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행성들을 함께 봤는데요. 이걸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눈에 정리하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태양에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적었어요. 수금지화 목토천해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머릿속에 넣으면 훨씬 쉽겠죠. 그리고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니까요. 표면이 땅으로 이루어진 행성들과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고요. 또는 고리가 없는 행성과 있는 행성, 위성이 없는 행성과 있는 행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나요? 미션의 정답은 표면이 기체인 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까지 이 4가지.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행성만 남겼습니다. 8개의 행성이 제각기 특징이 달라서 좀 헷갈리긴 했지만 표로 정리하니까 좀 더 쉬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방으로 떠나볼게요. 오늘의 최종 관문 라스트 스테이지.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얼른 문제 주세요. 다음은 물이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물음에 답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여기에서 태양빛이 내리쬐면 강이나 바다에서 물이 이렇게 증발돼서 올라가고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이동해서 비가 되고 이
물이 다시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고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안 외울 수가 없을걸요. 자, 물은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물이 순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뭐라고요? 네, 바로 태양이었어요. 바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의 답이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네, 태양이 있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고 그리고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린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천왕성의 특징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천왕성, 태양계 행성 중에 7번째로 나오는 행성이었어요. 이 천왕성의 특징 보겠습니다. 고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리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 표면의 상태는 고체? 기체? 기체였죠. 그리고 색깔은 청록색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짜잔! 천왕성의 색깔은 청록색이고 세로 방향으로 희미한 고리가 있지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표면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짚은 이 포인트만 잘 적어 놓으면 여러분 정답 처리가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태양계 행성의 표면의 상태를 비교하면 두 가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대요. 무엇에 따라?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요. 자, 표면의 상태 뭐였죠? 땅인지 또는 기체인지를 가지고 4개씩 분류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자, 정답 적어볼게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표면에 땅이 있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땅이 없고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 말고 위성을 기준으로 또는 고리를 기준으로도 분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1분 과학 리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고 시작! 오늘은 태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선 태양 에너지는요, 물을 순환하게 만들고 그리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고요. 생물의 양분을 만들 수 있게 광합성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거나 빨래를 말리거나 또는 일광욕을 하는 이런 예들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태양계로 넘어가 봤습니다. 태양계란 태양과 태양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천체 그리고 그 공간까지 이야기했는데요. 태양계 속에는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이 있었습니다. 8개의 행성, 수금지화, 목토천해까지 배워봤고요. 각각의 행성의 특징을 색깔이라든지 표면의 상태 또는 고리, 위성 같은 것들로 분류해보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끝!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봤으니까요. 선생님이 기념사진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태양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뭔가 약간 왕 같은 느낌이 나게 하나, 둘, 셋! 오늘은 태양과 태양계에 관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해봤는데요. 좀 어렵긴 했지만 프로 탈출러답게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태양계 천체를 한 가지 골라서 새로운 정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혹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창에 EBS 초등 치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